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 5월달 비트코인이 2억을 넘길 수 있다. 자, 동시에 올해 9월과 10월달 비트코인이 얼마든지 폭락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동시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는 이런 얘기 했죠. 자,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정확히는 내년 2월 이전 정도 승인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게 뭐 if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언제 승인이 될 것이냐, 뭐 언젠가 될 것이다라고 업계 전문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갤럭시 디지털 역시도 인베스코라고 하는 ETF 발행사, 여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큰 곳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천조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인베스코와 갤럭시 디지털이 동시에 현물 ETF 신청을 했었죠. 자, 현물 ETF 출시가 승인되면 시장 점유율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 이건 뭐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다 들어보셨죠?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 결과가 비트코인 현물 ETF 결과를 앞당길 수도 있다. 자,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죠? 자, 9월 달에 SEC와 그레이스케일의 이 소송이 끝나면 10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측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SEC보다는 그레이스케일 소송, 그레이스케일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 이제 패소하면 더 이상 현물 ETF, 이거 이제 반려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빠르면 그레이스케일이 소송 결과가 이번 주가 사실 뭐 거의 다 끝났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이제 8월 지금 18일 금요일, 뭐 우리 한국 시간은 뭐 토요일 정도 될 수가 있겠죠. 2021년과 22년 미국에서 소송을 걸면 대개는 160일 이내 판결이 나올 확률이 94%라고 스콧 존슨이라는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작년 6월 달에 소송 제기했고요. 이미 이게 지금 160일이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곧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관례적으로도 법정에서 행정 직원들이 이렇게 한 번씩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 소송을 직원들이 바뀌기 전에 보통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곧 판결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에릭 발추나스라고 하는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는 그래서 빠르면 이제 8월 18일 금요일, 뭐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입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SEC 소송 결과가 발표가 될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9월까지는 소송이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소송에서 이겨도 비트코인 ETF가 바로 승인이 될 확률은 낮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연을 시킬 수 있을 때까지 SEC는 현물 ETF를 계속 지연시킬 것이다. 이 얘기겠죠. SEC가 또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승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 하나만 승인해주면 다른 기업 대비해서 어떻게 너무 좀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가 있겠죠. 자, 블랙락의 마지막 데드라인, ETF 데드라인은 이게 지금 내년 3월 달입니다. 내년 3월 중순인데요. 그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리고 반감기가 내년 4월이니까 내년 1분기에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 조지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자,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이겨도 비트코인을 바로 현물 ETF 승인시키지 않을 거다. 언제 하냐? 내년 1분기 정도 되지 않겠냐? 뭐 대략 2월에서 3월 달을 얘기합니다. 블랙락의 ETF 마감은 내년 3월 중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인데요. 지금 1분기라고 가정하면 그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 있는 때가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4월에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승인이 딱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거냐. 비트코인 가격이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비트코인 ETF를 올해 9월과 10월 달
아니면 내년 2월이나 3월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판인데요. 결국 승인이 되면요.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비트코인이 최소 1억 5천에서 2억까지 급등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 시점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예측을 해보기가 참 어렵죠. 전 세계, 하지만 주요 언론, 펌핑이 세게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이 막 이제 수직 상승하고 우리 돈으로 1억이 넘어간다. 일부 익절을 해놓고요. 현금화해서 다음 하락을 기다리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 기관의 자산 운용액만 합쳐봤더니 15조 2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15조 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간접 자금까지 하면 약 30조 달러죠. 우리 돈으로 하면 4경원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 15조 달러는요, 이 블랙록부터 피델리티 이 친구들의 자산 운용액을 그냥 다 합쳐만 봤더니 15조 달러가 넘어가는 거죠. 어떤 그 Credible Crypto라고 하는 트위터 하는 친구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지금 파란색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보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초록색 가격의 상승이 컸다. 조정 기간 대비해서 가격 상승폭이 컸다. 지금 조정 폭이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 곧 있으면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지금 이 친구는 내년 5월 달에 피크를 찍는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가격은 대략 2억 원 이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펀드 스트랩 창업자 톰 리라고 하는 친구죠. 이 친구는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 15만 달러, 이 친구도 2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ETF 승인이 없이는 10만 달러 선 상승이 어렵다. 그리고 2024년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SEC의 제재는 크게 줄어들 것이고 비트코인 ETF 승인도 훨씬 수월할 것. 저는 대선까지 내년 11월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블랙락 바네크 피델리티 발키리의 이제 첫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첫 마감일이 9월 첫째 주에 있는데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비트와이즈다, 바네크, 이제 블랙락, 위즈덤 트리, 인베스코 대부분 9월 2일에 첫 번째 데드라인 이때 SEC가 승인이냐 지연이냐 반려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10월 17일에 또 몰려 있습니다. 마지막 데드라인 이게 내년 3월 15일에 또 많이 걸쳐져 있죠. 그러니까 9월이냐 10월이냐 아니면 이제 내년 3월까지도 갈 수 있다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도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스테이블 코인을 누군가 더 발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전통 자산이 토큰화 되면 될수록 암호화폐의 인프라도 토큰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신규 자본이 코인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자, 이런 말 자체는 사실 다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미국 하냐? 이게 재밌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북미 가상자산 ETF 거래량이 무려 99.5%.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유럽에서 사실 얼마 전에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됐다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상 단일 ETF가 단일 자산 비트코인 ETF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유럽 증시에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초가 아니라는 얘기죠. 기존에도 비트코인 ETF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언제까지 유럽도 되고 브라질도 있고 캐나다도 있죠. 언제까지 승인을 연기할 수 있겠느냐? 참 애간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자, 북미가 전 세계 ETF 거래량의 98%인데요. 이제 비트코인까지 더해지면 이게 99.5%. 미국 대 타국 전체 ETF 거래량 싹 합친 게 사실상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하고 있는 겁니다. 세이파트라고 하는 또 애널리스트는 전 세계 수많은 가상자산 ETP가 있는데 거래량은 미국에 비할 바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케인 아일랜드의 이제 설립자는 비트코인 하락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봤더니 비트코인이 9월달 2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게 근데 뭐 15% 정도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폭락이라는 뭐 용어를 쓰긴 좀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니 8월에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 같고 9월에는 좀 저조했다, 안 좋았다. 특히 9월 달은 그 우리 17년도 기억나시죠? 2017년조차 처음 시작 가격보다 9월 말 가격이 더 낮았다. 그래서 한번 좀 쉬어갈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같은 움직임이 다음 강세장 주기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하락이 될 것이다. 자, 비트코인은 3년 이내에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에 도달할 것이다. 자, 약세장이라고 하는 게 기다림을 위한 것이지 의심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금부터 2년간 하락장에 지속적으로 우량 코인을 매집한다. 자, 그러면 이거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극소수만 성공할 수 있죠. 빚이 많을 수도 있고요.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고, 2년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특히 이더리움 그냥 많이 매집해서 스테이킹 맡겨놓으시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갖가지 이유로 폭락한다고 할 때 그냥 사면 되겠죠. 올 하반기에 이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하락을 크게 할 수 있는 이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여기 보이는 셀시우스 악재입니다. 셀시우스가 뭐 대출하는 그 디파이 쪽 이제 업체인데요. 여기가 지금 파산을 선언했죠. 이 지금 자산, 코인을 팔아야 되는데요. 그 팔 코인의 액수가 27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는 마운트 곡수의 채권자 비트코인 10월 달에 비트코인을 나눠줍니다. 채권자 해킹 당했었죠. 그게 이제 시장으로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 세 번째는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생각보다 압수한 양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4분기에 또 매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뭐 매도의 가능성으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니고요. 가격 하락하면요. 이건 뭐 최적의 매수 기회일 뿐이죠. 뭐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서 헤이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상적 화폐가 뭐다? 비트코인이다.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인공지능이요. 똑똑하잖아요. 인공지능 스스로 나도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 특히 법정 화폐, 누군가 마음대로 찍어내는 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금을 더 선호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10억까지 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가격은 변동성이 있을 것이지만 별 재미는 없을 거고 내년부터 찐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아서 헤이즈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AI 혁명은 암호화폐에 영향을 미칠 것. 이게 함께 그 서로 이제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암호화폐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AI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권위를 흔들 것이고요. 인간 정부가 운영하는 어떤 곳에 의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것은 금과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2026년, 이제 3년 후에는 75만 달러. 자, 이게 우리 돈 거의 10억입니다. 자, 10년 후에는 100만 달러. 이건 뭐 13억이 넘죠. 자, 구체적으로 25년에서 26년에 투자 정점이 올 것. 자, 25년, 6년 꼭지를 찍고 또 하락장이 3년 이상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폭등 이후에 뭐가 옵니까? 반드시 하락과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요, 뭐 너무 뭐 이렇게 올라버렸다고 포모해서 살 필요도 없고요. 너무 크게 상승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냥 분할 익절하면 되겠죠. 분할 익절하고 떨어지면 서서히 주우면서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그러니까 떨어져도 대안이 있고 올라도 대안이 있는 우리 투자자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